이번 시간에는 아래의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스크리트와 같은 단어. 산스크리트어. 훈민정음 창제 관련. 한자는 누가 만들었나? 산스크리트어와 훈민정음의 어휘 구성 원리 순서가 동일하다. 한자와 산스크리트어와 훈민정음은 어떻게 같은가? 기타 같은 단어 비교 등. 강상원 박사의 범어 대사전에는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우리말이 약 4만 5천 개 글자가 한자와 더불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우리말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자와의 관계 및 우리말 사투리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하다는 뜻으로 한자 말씀 언자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say speak의 뜻으로 산스크리트어에 안자가 있습니다. 다음엔 나다 나타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는 나다입니다. 물 즉 워터라는 뜻을 한자로 물수 자를 씁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무르수라고 합니다. 우리말 불이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단어에 불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뜻도 불이다 사역하다의 뜻입니다. 어둡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는 어두바입니다. 우리말 길 즉 영어로 웨이, 어웨이는 산스크리트어로 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컬러 즉 우리말로는 빛깔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의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빛깔라입니다. 우리말 다시는 산스크리트어로 디시이고 청소한다는 뜻의 우리말은 쓸어버리다인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쓰라브리따입니다. 우리말 빗자루로 쓸어버리다는 산스크리트어로 비스라브리따이고 남자 군인 등을 뜻하는 우리말의 사나이는 산스크리트어로 사나이이며 여자 아이를 뜻하는 계집애는 산스크리트어로 계아집애입니다. 영어로 하우스, 집을 뜻하는 한자어, 집과 자는 산스크리트어로 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말 바느질은 산스크리트어로 바니이고 우리말 꽃은 꽃이 꽃사이며 우리말 땅은 한자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라고 읽듯이 훈민정음의 정확한 발음으로는 따라고 읽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도 땅을 따라고 합니다. 한자 땅지, 즉 따지에서 땅을 뜻하는지 자를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지아라고 합니다. 임신하다 애가 섰다는 뜻으로 한자로는 수태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에서 애가 들어섰다는 뜻의 단어가 수타수입니다. 우리말 떳떳하다의 떳떳은 산스크리트어로 따뜨이고 구덩이에 빠졌다 할 때에 빠졌다는 산스크리트어로 빠디따이며 우리말 바라보다는 빠라보다이며 추격하다 뒤쫓다는 뜻의 우리말 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춥다입니다. 우리말 어머니는 산스크리트어로 에문이라고 합니다. 해해라 했다 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는 히히야 히따이고 쌀밥 할 때의 쌀은 살리라고 하며 우리말 살림집은 살림집으라고 합니다. 화살을 뜻하는 살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라라고 합니다. 간다는 뜻의 우리말 갈래갈래유는 산스크리트어로 갈갈리아이며 우리말 어디 가냐를 사투리로 어디가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역시 어디가라고 합니다. 잠자다 자거라는 뜻의 우리말로 자다 가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로도 자다라고 합니다. 홍어 삭힌다 할 때에 삭혔다는 사쿠따라고 하며 우리말 날이 나다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니에자, 우리말 낚시는 산스크리트어에서도 똑같이 낚시라고 하며 거린을 뜻하는 동양아치, 즉 동양치는 동네양씨, 아랫집은 아래지부, 우리말 조쿠나는 조구나, 영어로 시티, 즉 도시는 산스크리트어로 대시라고 하며 두부는 두부, 반갑게 맞이하다의 반기다는 반가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발음에 대하여 훈민정음과 동국정음의 그 올바른 발음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훈민정음의 발음과 이것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뜻과 산스크리트어에서 같은 단어에 대한 발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막을 거는 훈민정음 발음으로 꺼이며 이때 종성 받침 이응은 삼성 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표시해 놓은 것이므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거꾸로 가다는 뜻인데 이에 같은 산스크리트 단어로 끼가 가 있습니다. 한자 구필굴은 발음이 꿀이며 무릎 꿇다 할 때의 꿇다인데 같은 뜻의 산스크리트 단어로 꾸르가 있습니다. 세겔각은 발음이 크이며 깎다, 깎기의 뜻인데 같은 뜻의 산스크리트 단어는 깎기가 있습니다.
한자 저는 떼아 라고 발음하는데 종이 등을 뜯다, 떼다, 떼어 버리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뜻의 산스크리트어 단어로 띠아 브리뜨가 있습니다. 한자로 버릴 재는 훈민정음 발음으로 떼어입니다. 제거하다, 없애다, 떼어 버리다는 뜻인데 이와 같은 산스크리트 단어는 띠아 브리제입니다. 병으로 찌들다는 뜻의 한자어로 질병질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자는 훈민정음의 발음으로 찔인데 병으로 찌들다는 뜻의 산스크리트 단어는 찌브리제입니다. 열매실 자는 알이 실하다는 뜻으로 실이라고 발음하는데 같은 뜻의 산스크리트어로는 실 또는 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상 보신 바와 같이 산스크리트어는 그 자체가 우리말이며 한자와 훈민정음과 산스크리트어는 서로 같은 말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가 하나이며 같은 말입니다. 송나라 학자인 정초는 자신의 저서인 통지에서 칠음의 의문운리를 설명한 칠음약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한자는 범어, 즉 산스크리트어에 근거하여 동이족이 창안한 문자임이 명백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 또는 범어는 인도의 고전어로 힌두교, 대승불교, 자이나교 경전의 언어이자 수많은 인도 아리안 계통 언어의 고급 어휘의 근간을 구성하는 언어다. 현재 인도 공화국의 공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 유럽어족 인도 이란어파에 속하며 현대 인도 북부에서 쓰이는 힌디어를 비롯하여 아리안 계통 언어의 조상 언어다. 인도의 고전 언어는 유럽의 고전 언어인 라틴어 및 히라버와 유사성을 보인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범어라 하는데 이는 철학 체계인 브라만의 음력에서 유래하였다. 브라만 범. 영국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사전 표지에 Sanskrit language cognate Indo-European languages 라고 적혀 있다. 즉 인도 유럽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기원했다.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고대어로 순수한 언어, 완성된 언어라는 뜻을 지닌 굴절어이다. 기원전 4세기경에 문법학자 파니니가 펴낸 문법책 아시타니 야이에 의해 기본적 정리가 이루어졌다. 산스크리트어는 회화 언어가 아니라 문장 언어로서 마하바라타를 비롯한 서사시와 불교나 자이나교의 경전 등 많은 경전들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파니니가 만든 산스크리트 즉 범어 문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언어이다. 산스크리트어는 매우 어려운 문법으로 유명하다. 인도의 바라문들조차도 이 30년을 공부해도 능숙하게 하질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여야만 그때서야 범어를 능통하게 된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어로 재정립한 범어 문법의 저자 권중혁 선생에 의하면 베다와 불경을 기록한 범어는 우리말과는 아주 오래전에 분화한 언어라서 범어는 굴절 언어로 교착어인 우리말의 체계와는 매우 다르지만 우리말과 근본 음소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쉽게 범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말 훈민정음의 생성 방식과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범어 문법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반야심경 같은 텍스트를 한번 쭉 해독하면서 요령을 익힌다면 단 3일이면 산스크리트어를 해독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고대 우리말이 범어의 본래 형태의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규 천축 기전 실담어 즉 범어는 천축국의 문자로 범왕이 만들었다. 그 오장국이 바로 북천축국이며 중천축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중천축은 소위 중국이다. 세속인의 의복, 음식 또한 중국과 같으며 불법이 매우 흥성하였다. 실담자기 실담어는 천축의 문자다.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 이르기를 실담 글자 즉 범어는 범왕이 지었다. 원래 초기에는 47음으로 되어 있었으나 만물과 합성하여 일에 따라 전용되었다. 범자 실담 자모 병석이 세상 사람들은 범왕이 글자의 근원을 창제하였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비로 잔화경에 의하면 이 글자의 성격은 자연의 도리에 의해서 지은 것이다. 중천축국 용궁의 글자이다. 훈민정음
세종대왕에 의해 1446년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자음 문자 17개와 중성에 쓰이는 모음 문자 11개를 통틀어 28자이다. 훈민정음에 대한 한문 해설서로 훈민정음 예의본과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 예의는 세종대왕이 직접 지었는데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이다. 해례는 성삼문, 박택년 등 세종대왕을 보필하며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동국정운은 1448년 신숙주, 최항, 박택년 등이 세종의 명으로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한자음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의 바른음이라는 뜻의 의문서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훈민정음의 글자 형태에 대하여 옛글자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여 자방고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방고전 세종실록 10월 초 임금님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옛 전자를 모방한 것이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 서록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최만리의 상소문 내용은 글자의 형상은 옛 글자인 전문을 모방했으나 음을 쓰고 합하는 것, 즉 음운원리와 그 음운체계의 운용 등 글자 모양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옛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성은 글자의 형상이 옛 전자를 본떴다. 신경준 훈민정음 운해 동방의 옛적에 통속으로 사용하던 문자가 있었으나 그 수가 불비하고 그 형태가 무법하여 제대로 말이 못되어 일반적으로 쓰이지 못하였는데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도다. 국어학자 김윤경 권덕규 선생은 훈민정음 이전에 무려 9가지의 우리 조선글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신지비사문, 왕문문, 수국내문, 강목자, 가림토 문자, 고구려 문자, 백제 문자, 발해 문자, 고려 문자 등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어정규장 전운에서 정음은 고전을 본떠서 만든 글이라고 하고 조선 성종 때의 학자 성현은 용제총화에서 고대 인도 글자가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범자를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이수광도 그에 져서 지복유설에서 우리나라 언서는 글자 모양이 전적으로 범자를 본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제임스 스콧의 코리언 매뉴얼 1893년 당시 영국 외교관으로 한국 총영사였던 제임스 스콧은 산스크리트어의 글자 형태가 훈민정음으로 변화해온 과정에 대하여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한 저서 코리언 매뉴얼을 출판하였다. 제임스 스콧의 코리언 매뉴얼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산스크리트어 50개의 글자 자모 중에서 28개의 글자를 취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는 AD 4세기 이후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고려 승려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져 왔다고 한다. 또한 산스크리트어의 글자 형태가 점점 수정과 변형의 과정을 거쳤으며 인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따라 글자가 곡선의 글자체에서 직선의 간소한 형태로 변형되어졌으며 필기체에서는 쓰기의 편리함과 속도를 위해 산스크리트의 정사각형 또는 각 모양의 글자를 짧은 초서체로 축소하고 수정했다고 한다. 불교 서적인 진원집은 여러 가지 다란이를 한글, 한문, 범자의 순으로 병기한 책으로 고유한 산스크리트와 음절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한글과 산스크리트 간의 정체성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한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음절 조합이 한글의 문자 체계의 핵심을 제공한다고 한다. 다음의 표는 산스크리트 문자가 한글로 변경되어져 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세기에서 15세기 그리고 19세기로 이어지면서 활자체 즉 인쇄체와 필기체로 각각 변형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스콧은 자신의 저서 코리언 매뉴얼에서 산스크리트어가 변형되고 발전되어져서 훈민정음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성호 사설에서 정음이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승려 파스파가 티베트 문자를 기초로 하여 만든 원나라 문자이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역사학자 레드야드 교수는 파스파자가 훈민정음의 창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조 때 학자 매월당 김시습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28자의 근본은 징심록의 가람토문에서 취해졌다고 하였다. 죽산 안씨 일가의 족보인 죽산 안씨 대동보에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 이야기가 있다. 세종이 방언과 문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변음과 토착을 여러 대군에게 풀어보게 하였으나 아무도 풀지 못하였다. 그래서 출가한 정의공주에게 보냈는데 곧 풀어바쳤다. 이에 세종이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큰 상을 내렸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변음과 토착에서 토착에 대하여는 약 4000년 전 고조선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가림토 문자로 그때까지 여인네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가림토 문자는 훈민정음의 자모와 거의 같은 글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창구 박사는 중국의 고대 화폐 연구가인 이좌연의 저서 속천회에 돈자가 새겨진 첨수도에 탁본이 실려 있었으며 중국 책 연화도 동주 화폐 취진과 중국 전폐 대사전 선진편에서 노자가 새겨진 첨수도의 탁본을 발견했다. 단기고사 제3세 단제 가륵 2년 봄에 박사 을보륵에게 명하여 국문정음을 정선하고 산수 가림다라 하였다. 단기고사는 발해의 대조영 황제의 명으로 그의 동생 반한군왕 대야발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가림토 문자는 총 38개의 문자로 한글과 글자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 가림토는 본래 산수가림다라고 하며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에는 산수가림다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산수가림다가 여진족의 발음으로 산수그리토이며 인도 천축국의 문자인 산스크리트와 발음이 거의 같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당시에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을 위한 교육기관인 사여권에서는 외국어로 한학, 몽학 즉 몽골어인 파스파, 외학 즉 일본어, 여진어, 위구르어, 유구어를 가리켰다. 따라서 세종은 여러 외국 언어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말 이두식 표기에서 보듯이 이두식 차자 표기를 통해 받침 글자를 따로따로 챙겼던 것으로 보아 이미 우리말 속에 삼성체계, 즉 삼분법, 초성, 중성, 종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이미 음소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명나라 선종 때의 언어학자로 한림학사인 황찬이 유동에 귀향와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홍무정운을 번역할 때의 자운을 정확히 알기 위해 신숙주, 성산문 등을 13회나 보내어 발음기호법을 연구케 하였다. 참고로 중국은 한자 음운체계가 반절법으로 이분법 체계이며 우리의 삼분법 체계와는 서로 다르다. 범어에 정통한 신미대사도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다고 한다. 영상김씨 족보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 수성은 지편원 학사를 지냈고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라는 기록이다. 한편 고려부터 조선 초기 승려들이 불경의 한자를 쉽게 읽기 위해 각필을 사용했고 그 각필은 범자를 인용한 것으로 한글 창제와 연관성이 깊다고도 말한다. 따라서 당시에 세종대왕은 범어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말이 9종류가 있었다고 하며 신지비삼은 왕문문, 수국내문, 강목자, 가림토문자, 고구려문자, 백제문자, 발해문자, 고려문자 등이라고 한다. 이런 문자들도 한글 창제 시 충분한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변음과 토착, 방언과 사투리도 연구했고 홀로 된 사내나 한 맺힌 여인의 노래까지도 수집했고 아이들의 말이나 변두리 시골말까지 표현하게 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너희들이 사성, 칠음을 아느냐 고 호통을 칠 정도로 이미 통지 육설약의 의문원리인 칠음, 사성 등에 대하여도 정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방고전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세종대왕은 몽고의 파스파 문자,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언어, 문자에 대하여 이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통지 육설약의 칠음, 사성 등
의문원리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명나라의 홍무정운을 비롯하여 정음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가림토 문자 등 여러 가지의 우리말도 충분히 참고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몽고의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문자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문자이며 티베트 문자는 7세기 중반 티베트의 특사 토미삼보타가 티베트 왕국에서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불교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인도계 문자인 굽타 문자 즉 인도 브라흐미 문자를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파스파 문자의 바탕이 되는 티베트 문자는 산스크리트어에서 기원한 인도 브라흐미 문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산스크리트에서 파스파 문자가 파생한 것이 된다. 발해의 단기고사에서 제3세 단군 임금인 가륵 2년에 산수가림다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학박사 반재원 교수에 의하면 산수가림토 문자는 여진족의 발음으로 산수그리토이며 인도 천축국의 문자인 산스크리트와 발음이 거의 같은데 이 산수그리토가 인도로 건너가면서 산스크리트가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약 4000년 전의 고조선 문자인 산수가림토와 인도 천축국의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몽고의 파스파 문자는 그 뿌리가 서로 간에 같다. 산스크리트나 파스파 문자는 산수가림토 자형의 일부가 변형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본래의 글자 형태는 같은 것이다. 서로 간에 글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문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기원이 같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글자 형태를 파스파 문자에서 모방한 것이냐? 산스크리트어에서 본뜬 것이냐? 아니면 산수가림토에서 자형을 취한 것이냐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글자이기 때문이다. 언어학에 정통한 세종대왕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이들 중에서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고 인체 발성기관의 원리에도 일치하는 자형들을 취하고 수정 보완하여 훈민정음 28자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는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범어에 근거하여 만든 문자이므로 한자는 우리말인 훈민정음으로 발음해야 정확하고 바른 음이 된다. 한자와 범어와 훈민정음은 같다. 먼저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한자진흥협의회 회장인 진태하 교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자학계에서는 한자는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문자라고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중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리니탕 즉 임어당은 한자는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중국 창일문화연구회 순펑 회장은 한자를 처음 만든 창일은 동이족 사람이다. 이것은 한서 얘기 5제편에도 논증이 있다. 동이가 문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 중국의 사학자 왕위전은 중화원고사에서 한자의 연어는 대문구 문화시대로 소급된다. 대문구 문화는 중국 산동성 지역에서 기원전 43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나타난 신석기 시대 후기 문화이며 동이족의 문화로 추정된다. 중국의 사학자 장원은 대문구 문화 유존보호 시에서 대문구 문화는 동이 소호족 문화의 유존으로서 양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뒤에 용산 문화로 발전해 마침내 갑골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대만의 문자학자 이경재는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은 승과 은나라의 시조인 설을 들 수 있으며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창일은 설과 동일 인물이며 중국 문자는 동이인이 창조하였으며 공자도 동이족인 은나라 사람의 후예이며 공자의 고향인 곡부는 곧 수호 금천의 옛 도시로서 동이 문화의 발원지이다 라고 하였다. 고조선이 중심지로 추정되는 홍산 문명 유적에서 흑피록에 쓰여진 산스크리트어가 발견되었다. 이는 산스크리트가 본래 우리의 문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송나라 때 정초는 통지 칠음약서에서 다음과 같이 칠음의 기원을 기술하고 있다. 학이 칠음지서에 의하면 한자는 범어에 근거하여 동이족이 창안한 문자임이 명백하다. 중원에는 의문원리가 부재하였으므로 자모원리, 사성원리, 육설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통지를 편찬한 정초가
자신의 저서인 통지 칠음약에 서문해서 말하기를 한자는 범어 즉 산스크리트어에 근거하여 동이족이 창안한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자는 범어에 근거하여 동이족이 만든 것이므로 한자와 산스크리트는 같은 것인데 고조선에서 만든 산수가림토가 산스크리트인 것이므로 결국 훈민정음과 산스크리트와 한자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은 훈민정음의 정음에 따라서 발음해야만 바른 음이 되는 것이다. 한자와 범어와 훈민정음은 같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라는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스크리트에서 산스는 성스러운이라는 뜻이며 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글 문자를 뜻한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크리는 그리다 즉 그 더하기 일는 글이므로 이미 크리가 글이라는 어의 뜻이므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산스크리트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영상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산스크리트와 범어와 실담어는 같은 말이므로 편리한 대로 혼용하여 쓰겠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 자음과 모음 50개의 글자입니다. 산스크리트와 범어와 실담어는 같은 말입니다. 범어의 어휘를 구성하는 자음은 다음과 같이 12자로 되어 있다. 초성, 중성, 종성. 이것은 모음입니다. 아, 이, 우, 에, 오. 그리고 아, 설, 순, 치, 후. 훈민정음과 실담어의 어휘 구성 원리는 자음 합용병서와 모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산스크리트어, 한글 표기법, 연구개음, 경구개음, 건설음, 치음, 순음, 반모음, 치찰음. 산스크리트의 정통한 언어학자 강상원 박사는 산스크리트어는 우리말이며 한자는 산스크리트어 즉 범어의 음과 뜻을 박아 넣어 만든 우리 조상 동이족의 문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자와 산스크리트어와 우리말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강상원 박사의 저서 범어 대사전 및 동국정운 실담어 주석사전에는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우리말이 약 4만 5천 개의 어휘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상원 박사의 저서 동국정운 실담어 주석사전에 수록되어져 있는 수만 개의 어휘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훈민정음과 한자와 산스크리트어가 어떻게 같은가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자 강상원 박사의 저서인 동국정운 실담어 주석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훈민정음과 산스크리트의 어휘 구성 법칙, 즉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말이 산스크리트어와 어떻게 같은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다는 우리말의 고어이고 다음이 산스크리트어의 같은 말 표기이며 다음은 해당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입니다. SALPH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어드레스 스피크, 익스플레는 해당 어휘의 뜻입니다. 이것은 훈민정음과 해당 산스크리트어의 뜻이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의 발음도 똑같은데 그 서로 간에 글자를 분해하여 자음, 모음이 합쳐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분석표를 확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살다에서 살, 정확하게 읽으면 살부다인데 즉 살부입니다. 우리 옛말인 살부는 진언하다, 설명하다 등의 뜻인데 같은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가 살부입니다. 즉 SALPH, 살부입니다. 그럼 글자를 분해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글자는 첫 자음은 시옷,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살부의 첫 자음은 S입니다. 그 다음 우리 글자는 모음으로 아래아래 썼고 산스크리트어 살부에서는 모음자 A입니다. 그 다음 우리 글자는 릴, 산스크리트는 L, 그 다음 우리 글자는 비읍, 산스크리트어는 B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말과 산스크리트어는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서로 발음도 똑같고 그 글자를 합하여 만들어가는 과정, 즉 구성원리 순서가 똑같습니다. 글자를 분해하여 각각의 자음, 모음을 비교하여 보아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밟다에서 발은 영어로 트레드, 스텝온인데 발로 밟다, 디디다 등의 뜻입니다. 이와 뜻이 똑같은 산스크리트어의 단어로는 발브가 있습니다. 발음으로는 balbh입니다. 어휘를 분해해보면 우리말은 첫 글자가 자음, 비읍, 산스크리트어는 자음, 비, 다음 우리 글자는 모음, 아래아, 산스크리트는 모음, a, 다음 우리말은 리을, 산스크리트는 l, 그 다음 우리말은 비읍, 산스크리트는 비, 역시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번엔 밝다에서 박입니다. 뜻은 브라이트, 즉 밝다, 빛나는 등의 의미이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발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비읍은 산스크리트 비, 우리말 아래아는 산스크리트 a, 우리 글 리을은 산스크리트 l, 다음은 우리말 기역, 산스크리트는 지입니다. 다음 단어는 아니하다입니다. 산스크리트에서 같은 말로 아니히야, 아니야가 있습니다. 우리말 첫 글자는 아, 산스크리트는 a, 우리말 니, 산스크리트 ni, 우리말 힛, 산스크리트 hiy, 우리말 아래아, 산스크리트 a. 우리말에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그놈 장군 까미야 또는 그 양반 대통령 까미야 등으로 우두머리를 칭할 때 깜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산스크리트에서는 까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또한 영어로 헤드, 치프, 프린서플 등 우두머리, 수장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교하여 보면 우리 글자는 시옷, 기역, 산스크리트는 K, 우리 글 아, 산스크리트 A, 우리 글 미음, 산스크리트 M, 우리 글 아, 산스크리트 A. 다음으로 우리말 땅은 훈민정음 표기법으로 발음이 따입니다. 그래서 한자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라고 읽습니다. 우리말 따지, 즉 땅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단어로는 따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단어인 따는 영어로 더어스, 랜드 등의 뜻으로 땅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비교해보면 우리말 따에서 첫 글자가 시옷, 디귿인데 산스크리트어는 T 발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말은 모음 아, 산스크리트는 A입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도라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우리말과 비교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말과 산스크리트어는 말의 소리, 즉 그 음이 똑같고 그 뜻 또한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합쳐서 단어를 만드는 그 구성 원리와 순서까지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 강상원 박사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과 똑같다고 하며 특히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의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어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본래 같은 말을 사용하던 같은 민족의 일부가 인도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고 합니다. 먼저 직과 자를 보겠습니다. 직과 자에 대한 훈민정음의 발음은 가, 까입니다. 앞에 강이라고 발음이 표시된 것은 종성 받침 이응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집, 가옥, 주거란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로는 까, 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인 집가와 의미도 같고 발음도 같고 한자와도 뜻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단어 중에 옥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 주택을 옛말로 가옥이라 불렀는데 이 역시 산스크리트어로도 집, 가옥의 뜻입니다. 다음은 노래할까, 노래한다, 가입니다. 동국정음 발음은 가이며 노래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로는 가, 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한자와 훈민정음과 산스크리트가 그 뜻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궁자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박자에 맞추어 궁자자, 궁자자 하며 흥타령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도 신나서 흥흥거리며 궁자자, 궁자자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역시 똑같습니다. 다음은 가락입니다. 노래가락이란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에도 가락, 가이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까다롭다라는 말이 있는데 까다롭다, 가혹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해하다, 해를 가한다는 뜻의 한자 단어
가에 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이 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해하다, 살해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가르, 갈았다 라는 말은 영어로 그라인드, 즉 갈다, 갈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가로막다, 방어하다는 뜻의 방패간 자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도 칸, 간, 간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로막다, 방어하다, 칸막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한자로 가날간자를 보겠습니다. 가나다, 진언하다는 뜻인데 산스크리트어에도 간, 가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뜻도 같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에 책 등을 출간하다는 뜻의 단어가 간입니다. 출간 간행, 산스크리트로 가로지르다는 뜻의 단어는 가르지, 가르짓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볼감자입니다. 훈민정음 발음으로 감 또는 깜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 옛말에 장군감이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깜은 우두머리 또는 왕이란 의미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우두머리, 지도자 등을 뜻하는 단어가 깜이라고 합니다. 역시 한자와 우리말과 산스크리트가 똑같습니다. 이번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의 한자, 감실감입니다. 훈민정음 발음으로 감, 캄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어두운 까맣게 타다는 뜻의 단어가 까마 가마입니다. 또한 캄캄한 방, 영안실을 뜻하는 단어는 캄입니다. 한자 강물강입니다. 산스크리트로는 강가입니다. 개수를 의미하는 한자로 개자가 있습니다. 동국정운의 발음으로 가, 개, 깨라고 발음합니다. 산스크리트로 몇 개를 뜻하는 단어는 까야입니다. 그리고 나눈다, 나눠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는 나노입니다. 다음은 안개가 걷힌다, 개운하다는 뜻의 한자, 개운입니다. 동국정운으로 한자에 대한 발음은 개운, 개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깨는 깨끗이 하다는 뜻이고 개운하는 개운하다, 밝아지다이며 깨야, 깨는 깨우다, 깨우치다, 열다는 뜻입니다. 간다는 뜻의 한자는 갈 거이며 올바른 한자 발음은 거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가는 가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가무리는 가물가물하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통치자 왕을 뜻하는 거서간입니다. 발음은 거셔 간이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끄시간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까나 꼬마는 꼬마 갓나나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박씨 끓이뜨는 밥그릇이며 끝이 끓이는 끓다라는 뜻입니다. 불에 끄실리다, 그을리다는 뜻의 한자는 거물껌이며 발음은 검껌입니다. 산스크리트 그리시, 끄실리다는 불에 타서 끄실리다는 뜻입니다. 까마 가마는 까맣다, 검다는 뜻입니다. 겁나다, 두려워한다는 뜻의 한자는 겁줄겁이며 발음은 컵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굽은 겁나다, 두리바는 두렵다, 그리고 굽았다는 팔이 안으로 굽다, 굽어 살피다이며 꾸부짖다는 꾸부러지다, 굽었다입니다. 벽에 걸어놓다, 게시하다, 알리다는 뜻의 한자는 게시이며 발음은 커케입니다. 같은 뜻의 산스크리트어는 구시케아입니다. 거울경은 산스크리트로 가우로이며 떠나가다, 죽다는 뜻의 말을 고는 코라고 발음하며 산스크리트로는 간다는 뜻의 갔다는 뜻의 감입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에서 아하이가라는 말은 사람이 죽어 저승으로 갈 때 하는 슬픔의 소리입니다. 아하이고는 우리말에 아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자의 고사는 고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고사는 고사 지내다 이며 굿거리라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굿거리입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 푸다끄리는 귀신을 대접한 후 집이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푸닥거리와 발음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 뚜다리는 두드리다, 때리다이며 꾸짖다는 꾸짖다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골, 즉 골수라는 뜻의 한자는 골수입니다. 산스크리트로 고르는 골이며 골도 골 두뇌를 말하며 디골 다골은 대골 대가리 골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깍시는 깍아서 내리보다이며 스브리는 소리, 구는 구문 말하다입니다. 가디아는 가져야 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하다, 돕다는 뜻의 한자 구할구입니다. 산스크리트로 구드는 구하다, 가디는 갔다, 도하는 돕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팀은 틈새 타임 시간이며
강상원 박사에 의하면 영어의 타임이 우리말 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감시하는 금세 금시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금감은 우두머리, 수령, 임금의 뜻인데 산스크리트어로 감도 똑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수라, 수로는 왕이란 뜻인데 우리나라도 임금님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는 가야의 김수로왕의 그 수로와 같습니다. 왕이란 뜻의 알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르아르 알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아르따자나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알았다잖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 긍정하다, 동의하다를 뜻하는 긍자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투리에 긍깨라는 말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긴깨야, 기야가 있는데 긍정하다, 동의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긴깨야, 기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와 산스크리트어와 우리말은 그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말이며 우리말 산스크리트어, 즉 범어를 가지고 한자의 음과 뜻을 박아 넣어 만든 것이 한자라고 합니다. 한자와 산스크리트어와 우리말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는 훈민정음에 따라서 발음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른 음인 것입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가 인도유럽 언어의 조상, 뿌리 언어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말이 동서양 언어의 뿌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과연 먼 옛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산스크리트어와 우리말에 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TV입니다.